쇼츠에서 중국의 핵항모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이건 단순히 연료 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동중국해 해역에 정박한 중국의 핵항모가 지속적인 공중 초계 비행과 무인기 작전을 수행하며 아무 제약 없이 수개월을 작전하는 상황을, 그 항모는 움직이는 전초기지이자 해역을 순회하며 적국의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는 움직이는 외교 무대이자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항모가 실전 배치되는 시점은 바로 2027년 불과 2년 뒤입니다. 이 영상은 핵항모를 통해 중국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이 왜 이 군비 경쟁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국가 전략의 핵심이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사형이라는 자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 중입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과 도움 없이 독자 개발했고 전략 자산으로 바꾸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순수 자국산 원자로 2기를 탑재한 이 항모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수년간 전 세계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플라즈마 기반 전자식 캐터펄트까지 탑재돼 단순 전투기를 넘은 폭격기, 조기 경보기 무인기 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다 위 활주로를 넘은 이동식 전략기지의 탄생입니다. 멈춰선 힘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닙니다. 움직이며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압박수단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는 APR-1400, SMART 원자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용 소형 원자로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입니다. 이 협정은 핵연료의 군사적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심지어 원자력을 이용한 우주추진 기술조차 통제합니다. 미국은 핵추진 항모를 전략 무기로 간주하며 그 어떤 우방국에도 기술 이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은 핵추진 항모를 설계할 수도 연구할 수도 그럴 생각조차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자율성의 상실이며 군사주권의 제한입니다. 중국은 애초에 그런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핵무기 개발과 운용에서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항모를 개발하고 전략 구상을 실행에 옮깁니다. 같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누군가는 항모를 건조하고 누군가는 국회에서 디젤이냐 아니냐로 다투는 상황. 이건 디젤과 핵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바다 위에 나라를 세우고 어떤 나라는 국회 안에서 바다를 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핵항모와 디젤 항모의 작전 수행 능력은 얼마나 다를까요? 디젤 항모는 연료물 자정비에 필요한 공간과 에너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 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핵항모는 60대 이상의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고 제공권 확보부터 해상 차단, 지상 정밀 타격까지 다중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작전의 폭과 깊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디젤 항모는 떠있는 기지에 불과하지만 핵항모는 스스로 전쟁을 설계하는 작전 사령부입니다. 게다가 핵항모는 수주일 이상 특정 해역에 상주하며 연료 보급 없이 임무를 지속할 수 있지만 디젤 항모는 반드시 후방 보급선에 의존해야 합니다. 보급선이 끊기면 항모도 멈춥니다. 작전의 자율성과 지속성 차원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 그리고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디젤 항모에 머무른다는 건 바다에서의 자율권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언젠가 전장이 된 바다에서 연료 부족으로 후퇴하는 항모가 우리의 전략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바다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핵항모를 가질 의지가 있는가? 그 결심을 하지 못하는 사이 중국은 이미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전략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안보의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